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홍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15분간 해안 지역 가뭄 해결을 위한 해수 담수화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수 담수화 기술의 발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담수화 기술, 특히 가뭄에 대응하는 그러한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합니다. 그 GWI 자료에 보면 지난 10년간 보험사에서 손실로 기록됐던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10년간 2034년까지 손실을 예측해 보면 1.8 트리리언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500~600조 이상 되는 그러한 재해가 앞으로 10년 동안 기후 변화 관련해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예측이 되는데, 그 중에서 69%가 물 관련 재해고요. 그 안에는 이 가뭄에 관한 재해가 10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140조 정도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뭄의 피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기후변화 대응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그 해수담수화 기술은 이 극한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궁극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온다고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할 정도로 물이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수가 부족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해수에 어떤 접근성이 있는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해수가 거의 유일한 물 확보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런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워터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수자원을 활용하자. 그래서 해수 담수화를 포함해서 물재이용까지 다양한 수자원을 활용해서 그 미래 가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2023년까지 급속도로 해수담수화와 물재이용 시장이 커왔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물재이용을 할 건지 해수담수화를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해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를 했을 경우에 기존의 관망을 통해서 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하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직접 음용수로 그 물재이용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존 관망, 상수 관망 중에 그 재이용수들을 투입해서 공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의 경우는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가뭄에 대한 대안이 해수 담수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수 담수화의 기술은요, 화력 발전소 같은 어떤 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증발 해수 담수화가 물이 극도로 부족한 그러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증발법으로 해수 담수화 시장이 커왔는데, 저에너지, 저탄소 시장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지금은 역삼투막 기술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 생산량, 에너지 그 사용량이 3에서 4kW까지 떨어지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삼투 공정이라고 하면 분리막, 역삼투막을 기준으로 해서 고농도 쪽의 물을 그 삼투 현상의 반대로 보내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즉 물이 가지고 있는 삼투압보다 더 높은 압력을 가해서 어떻게 보면 물을 짜내는 그런 것이 역삼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어떤 기술의 전환은 해수 담수화 시장에서 그 아래 보시다시피 그 멤브레인 기술, 역삼투막 기술 등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열을 기반의 증발법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수나 기수 담수화 시장은 최근에 한 7.9%씩 증가하다가 앞으로도 7%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수 담수화 쪽에 특히 그 중동 지역의 어떤 건설 산업, 플랜트 산업의 일환으로서 투자를 R&D 쪽에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2016년부터 시작된 중동 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플랜트 기술개발 연구단이 있는데요. 이 연구단의 단장을 제가 맡아서 약 6년 동안 정부 연구비 거의 한 420억 정도 투입해서 정말 열심히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성을 갖추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연구 사업에는 고려대학이 주관하면서 LG화학이
그 세계 최고의 아로막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또 대우건설이 플랜트 건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운영을 맡는 그런 우리나라의 나름대로의 드림팀을 구성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중동 해수담수의 플랜트의 에너지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고압에 의한 그 고압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집약적인 전처리,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생산수 염도고를 저감시킬 수 있는 2차 RO를 사용합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높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타겟을 해서 세계 최고의 아로막 에너지 효율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그 조류의 적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전처리, 그다음에 미래 전기화학적 탄력 기술,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다 개발을 해서 아부다비에 1000톤짜리 파일럿 플랜트, 실제 플랜트가 되겠죠. 그런 플랜트를 만들어서 3.3kWh, 그 당시 2016년 당시로는 이게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코비드-19, 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게 국제 공동연구로서 실제로 해외에 나가는 첫 번째 사업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공리에 2022년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 목표치였던 3.3kWh보다 그 조건에 따라서는 한 2.8에서 3.2 정도까지의 그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해서 세계적인 그 담수어 쪽의 저널이라든가 또는 같이 일했던 마스터 컴퍼니의 리포트를 통해서 세계에 우리나라 담수 기술을, 특히 저에너지 담수 기술을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제를 통해서 저희는 그 우리나라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요. 우리나라도 그 대산 지역에 가뭄이 그 심하다 보니까 공업 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2025년 올해 말에 10만 톤 규모로 해수 담수화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한 2,300억 정도 이상 그 국고를 들여서 이러한 그 가뭄에 대비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해수 담수화 시설을 이제 우리나라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해수 담수화 기술의 발전, 특히 저에너지 저탄소로 가는 그러한 해수 담수화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가뭄에 대비해서 어떤 담수화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까 하는 점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해수 담수화 기술이라고 하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이 부족한 나라, 특히 중동 지역이 되겠죠. 중동 지역에 맞춤형으로 이런 나라에서는 해수 담수화를 해야 돼 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수자원이 없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항상 대용량으로 상시 운전하는 그런 형태의 해수 담수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뭄에 대비하는 케이스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변동의 대응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현재는 상시 운전하니까 사실 상시 시설로 가뭄에 대비한 시설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과다한 투자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정용으로 할 경우에 지역적 시간적 편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가뭄에 대비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적 변동에 대응할 경우에는 뭐 담수화 플랜트의 간헐 운전이라든가 가변 운전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공간적 변동에 의한 것에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담수화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육상 이동형 담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렇게 해수 담수한 물이 부족한 곳에 공급하는 그런 스마트 그리드, 이런 시설들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뭄 대응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적용 사례로는 제가 호주의 얘기를 좀 들고 왔는데요. 호주 지역에서는 이 밀레니엄 드라우트라고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에 정말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프레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수 담수화 시설을 이렇게 보시다시피 6군데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과다 시설로 됐죠. 그러나 다시 또 큰 가뭄이
도래해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을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 가동률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심지어는 7번째 해수담수화 시설이 새로 건설돼서 곧 완공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중동 지역 같이 물이 부족한 국가를 위한 해수담수화 기술에서 가뭄에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비상시의 어떤 재해시설로서 해수담수화 기술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해상이동형 담수화 플랜트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해오고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보시다시피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선박에다가 장착을 하고 이 선박들을 이렇게 육상에 근접시켜서 물을 담수했던 물을 부족한 국가 부족한 도서 지역이나 아니면 해안 지역에 공급하는 그러한 연구를 했고 실제로 전남 지역에 그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 일부 이 연구 시설을 통해서 물을 공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해수담수화 시설을 선박에 놓는 것은 육상 플랜트와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헐 운전이라든가 가변 운전 같은 걸 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 이제 창출될 수 있는 해수담수화의 새로운 시장에 또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가뭄에 대비하는 그러한 기술로서 발전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상 이동용이 있지만 기존의 지금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러한 육상 이동용 해수 담수화 시설 여기는 지금 탈부착 담수화 시설이라고 했는데요. 탈부착 담수화 시설을 갖춘 신개념 미래 정수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베트남에 다녀왔었는데 베트남에서 그쪽에 있는 협회 정부 쪽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메콩강 지역에서 갈수기 즉 기후 변화에 의해서 갈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기존의 정수장에서 취수하는 포인트까지 해수가 역류해서 들어오고요. 지표수는 그 다음에 또 지하수를 활용하는데 지하수의 해수가 침투돼 가지고 모든 지표수들의 염도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탈부착 어떤 담수화 시설들을 이용해서 그런 염도가 올라간 그러한 해수와 지표수가 섞인 그러한 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어떻게 보면 그 미래형 어떤 트랜스포머 같은 그러한 정수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가뭄과는 관계가 없지만 미래 담수화 기술로서는 결국 에너지와 자원을 회수하는 그런 기술들이 해수 담수화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프라미스라고 하는 연구단 해수 담수화 플랜트 디지털 전환 및 농축수 자원화 기술 개발을 하는 새로운 연구가 시작이 됐고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해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칼슘, 마그네슘 같이 그런 마그네슘을 회수한다든가 아니면 리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프레셔스한 메탈을 회수한다든가 또는 NaCl을 고농도로 농축해서 NaOH를 만든다든가 등등 이러한 자원 회수 쪽이 해수 담수화 시설과 연계를 해서 하다 보면 해수 담수화는 비쌉니다. 비싸서 우리나라에서 수돗물 대신에 해수 담수화로 물을 공급하기는 굉장히 경제성이 안 나오지만 해수 담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원을 회수하는 그런 자원을 회수한다든가 에너지를 회수하는 그런 기술들이 접목되게 되면 경제성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언을 만들다기보다는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게 GWI에서 나온 어떤 투자 리포트라고 그럴까요? 그런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는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 디지털 쪽으로 투자가 갔고 그 다음에 도쿄 의정서에 의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 발표했듯이 우리가
저기 2050까지 탄소 중립을 한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는 오는 것 같고요. 기후 변화 오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섹터는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 쪽에 아까 말씀드린 해수담수화 기술을 포함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술 개발했을 때 이를 전 세계로 가져 나가서 우리나라 물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국부도 창출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